자, 그러면 앞서 아까 식별자에서 주의사항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식별자에서 주의사항은 이런 것들을 변수로 못 잡는데요. 그럼 변수 잡는 방법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파일은 이제 variant 1로 가봅시다. 다운받으신 거에서 variant 1 변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변수를 잡을 때 우리가 요거 주의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특수문자 예로 또는 예로만 시작할 수 있대요. 그리고 숫자를 시작할 수 없고 공백 쓸 수 없고. 그럼 변수에 담을 수 있는 것들 간단하게 문자를 담고요. 문자를 담을 때 좀 전에 말씀드린 저 식별자의 규칙에 따라서 어떻게 바뀌는지를 한번 볼까 합니다. 자, 변수를 만드는 방법은요. 전통적인 방법이 있고 최근 방법이 있습니다. 변수 생성 방법은 첫 번째는 var이 있고요. 두 번째는 let이 있고요. 세 번째는 const가 있습니다. 일단 초반엔 다 외워야 될 녀석들입니다. 자, 첫 번째 var을 이용해서 변수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변수를 만드는 얘 세 개의 문법은 다 똑같아요. 앞에 var이든 let이든 const든 간에 뒤에 변수명이 있고요. 그 안에 저장할 값을 이렇게 합니다. 이게 이제 한 문장이에요. 한 문장. 자, 변수명을 만들 때 이 변수명이 아까 제가 말한 식별자의 규칙을 따른다는 얘기예요. 한번 일단 문자를 만들고 그걸 화면에 출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편의상 지금 우리는 이 페이지 안에서만 스크립트를 써서 작성을 할 거기 때문에 스크립트를 지금 여기에 썼어요. 아까는 우리가 페이지가 열리자마자 여기 헤드 사이에도 스크립트를 넣었었죠. 이 스크립트는 어디에든 실행될 수 있어요. 헤드와 헤드 사이에다가 넣을 수도 있고요. 지금처럼 바디와 바디 사이에 넣을 수도 있습니다. 편수 한번 만들어 볼게요. var 해서 일단은 basic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basic이라고 하고 기초라고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변수를 지금 지정할 때 숫자에는 좌우 따옴표가 없고요. 문자는 반드시 따옴표가 있어야 합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작은 따옴표를 넣어줬어요. 작은 따옴표든 큰 따옴표든 상관없어요. 어떤 거든 넣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큰 따옴표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네. 근데 어떻게 하면 틀리냐면 이것도 뒤에 가서 설명을 좀 더 할 거지만 문자를 할 때 지금 제가 이렇게 했죠. 그리고 이렇게 해도 전혀 상관없고요. 근데 이렇게 하면 틀린 거예요. 당연히. 작은 따옴표랑 큰 따옴표랑 섞어 쓸 수 없어요. 이렇게 해도 틀린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더 틀린 거냐면 이것도 틀린 거예요. 해볼게요. 제가 지금 어떻게 했냐면 큰 따옴표 다음에 작은 따옴표를 넣고요. 작은 따옴표하고 다음에 다시 작은 따옴표 이렇게 넣었어요. 이렇게 했습니다. 왜 틀렸냐면 지금 큰 따옴표 안에 작은 따옴표가 있어야 되는데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이게 따옴표를 쓰실 때 이건 돼요. 큰 따옴표 안에 작은 따옴표가 이렇게 있어요. 얜 가능. 또 작은 따옴표 안에 큰 따옴표가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근데 큰 따옴표 안에 큰 따옴표가 있거나 불가능해요. 작은 따옴표 안에 작은 따옴표가 이렇게 있다거나 불가능합니다. 당연히 지금처럼 순서가 바뀐 것도 불가능하고요. 나중에 얘들을 쓸 일이 생기긴 합니다. 근데 최근 문법으로 하면 쟤를 아예 원천적으로 안 쓸 방법도 있지만 일단은 초반에는 우리가 저렇게 큰 따옴표, 작은 따옴표를 섞어 쓸 일이 있을 거예요. 그때 주의해야 됩니다. 이렇게. 큰 따옴표 안에 작은 따옴표가 있는 건 되고요. 작은 따옴표 안에 큰 따옴표가 있는 것도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는 불가. 자, 다시 작은 따옴표든 큰 따옴표든 해서 이렇게 저장을 했어요. 자, 기초라는 저 문구가 아까 제가 뭐라고 했냐면 한 번 이상 저걸 계속 써먹을 일이 있다. 그리고 바뀌더라도 저 문구가 한 번에 어디에든 적용이 돼 있다 하더라도 한 번에 같이 바뀌어야 된다. 그러면 변수를 잡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변수를 잡아놔야
우리가 쟤를 고칠 때 훨씬 더 효율적으로 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걸 화면에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자, 우리가 지금 자바스크립트가 아까 제가 뭐 한다라고 했냐면 문서에서 모양을 생성하고 내용을 만들어주고 또는 없던 태그를 생성해 준다라고 했어요. 일단 선택부터 해야 됩니다. 일단 자바스크립트가 이 문서 전체를 뭐로 받아오냐면 다큐먼트로 받아와요. 문서 자체. 이 HTML 문서 자체를 얘기합니다. 저기에서 저 다큐먼트는 선택자라고 보시면 되고요. 문서 자체입니다. HTML 문서 자체를 다큐먼트라는 이름으로 선택을 했단 얘기예요. 자바스크립트에서 선택할 수 있는 최상위 요소입니다. 최상위 요소예요. 자, 다큐먼트를 선택을 하고 여기에다가 내장 함수 write라는 내장 함수를 이용해서 연결을 하고 있어요. 이 선택자에다가 함수를 연결할 때 이렇게 점으로 연결하게 됩니다. 점이 연결이에요. 앞에 선택자가 있고 점하고 뒤에 함수가 있습니다. 이러면 저 선택자에다가 선택자의 함수를 실행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함수명 write라는 함수에다가 이 변수명을 이제 기초라는 글씨를 그냥 쓰면 당연히 나와요. 기초라는 글씨를 이렇게 다큐멘트 라이트에서 쓰면 브라우저 화면 볼까요? 잠깐만. 다큐멘트 라이트 맞는데? 현재 문서 라이브 서버로 볼게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기초라는 글씨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그러면 지금 여기다 직접 써버리면 변수를 잡은 의미가 1도 없어요. 우린 이 문구가 바뀌면 만약에 얘가 이렇게 여러 군데 기초라는 걸 우리가 출력을 해야 됐다라고 합시다. 만약에 변수를 안 잡으면 우리는 기초가 아니라 기본이랍니다. 그래? 그럼 이걸 일일이 다 바꿔야 되잖아요. 그죠? 기본을 출력하는 거랍니다. 이렇게 일일이 다 바꿔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얘를 변수로 잡았어요. 그러면 변수명은 앞뒤로 따옴표를 쓰지 않습니다. 이렇게 한번 바꿔보고 얘를 해보면 기초라고 되어 있고 다시 어떤 일이 있어서 얘를 바꿀 일이 있다라고 한다면 얘만 바꾸면 저 변수명에 저장되어 있는 값들이 여기에 이렇게 출력이 되겠죠. 확인됐습니까? 변수명을 만들면 저런 식으로 반복해서 나중에 동일하게 바꿀 일이 있을 때 굉장히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 식별자의 기본 원칙부터 다시 한번 가보면요. 아까 숫자로 시작하는 건 안 된다라고 했어요. 앞에 숫자를 썼더니 지금 보시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오류라고 나와요. 그죠? 숫자를 썼더니 identifier는 이게 직역하면 식별자예요. 식별자는 또는 키워드는 숫자 바로 다음에 따라올 수 없다. 직역하면 그 뜻입니다. 숫자 다음에 identifier를 쓰시면 안 되는 거예요. 뒤에 쓰는 건 가능하다라고 했어요. 베이직 1, 2에서 뒤에 이렇게 쓴다라고 하면 투투투 해서 똑같이 적용할 수 있겠죠? 숫자를 뒤에 쓰는 건 가능하고요. 또 다른 걸 한번 볼게요. 자, 식별자에서 또 뭐도 쓸 수 있다라고 했냐면 아까 $사인하고 언더스코어도 쓸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사인하고 언더스코어 한번 넣어볼게요. $사인을 넣었어요. 그러면 이 이름 자체가 요게 하나의 지금 이름이에요. 저 특수문자까지 포함해서 이름이 되는 겁니다. 복사해서 이렇게 넣으면 나오겠죠? 네, 이렇게 해서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변수명을 예를 들어서 제가 break라는 걸 한번 써볼게요. break. 자, break를 쓰자마자 얘가 난 분명히 지금 특수문자도 안 썼고 숫자로 시작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특별히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지금 얘가 틀렸대요. break에는 변수 선언으로 허락이 되지 않는 단어랍니다. 자, 지금 제가 break 쓴 건 얘는 자바스크립트에서 미리 쓰는 식별자예요. 자바스크립트가 쓰는 예약어입니다. 예약어는 식별자로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저런 예약어가 어디에서 우리가 확인을 해볼까? 그래서 지금 제가 브레이크를 뭐라고 했냐면 예약어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약어를 조금 표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W3 스쿨스에서 정리된 걸 보려고 합니다. 구글 검색해서 첫 번째 검색 결과 들어가고 있어요. 자, 여기에 있는 요것들 지금 보면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여기에 이런 것들, 예약어들은 변수나 라벨이나 함수의 이름으로 쓰실 수 없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abstract니, argument니, case니, catch니, static니, protected니, new니 이런 것들을도 다 못 쓴대요. 그죠? 그리고 지금 에크마스크립트 여기 별표에 있는 건 에크마스크립트 5와 6에서 새롭게 추가된 것들이에요. 이 에크마스크립트는 좀 이따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런 것들 나는 예를 들어서 new라는 걸 변수를 쓰고 싶은데 나는 여기에다가 new라는 거를 쓰고 싶은데 못 쓴대요. 예약어라고 해서. 이름이 딱 좋은데. 자, 그러면 저 예약어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요. 예약어를 난 굳이 쟤를 쓰겠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앞에 특수문자를 이거랑 이걸 쓸 수 있다라고 했거든요. 앞에다 붙여버리는 거예요. 앞에다가 이렇게 해서 달러 사인을 붙여버리면 이게 하나의 이름이고요. new하고는 다르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피할 수 있는 거예요. 또는 어떻게 할 수도 있다고요? 언더스코어로 해서도 똑같이 이렇게 바꿔서 보면 출력이 잘 되겠죠? 네, 기본이라고 출력이 잘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예약어가 느낌상 예약어가 가지고 있는 저 단어의 의미상 내가 저장하려는 값하고 딱 맞는데 마침 그게 또 예약어야. 그런 경우에는 화면처럼 달러 사인이나 언더스코어를 이용해서 피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변수의 사용법을 보고 있어요. 지금 제가 기본적으로 변수 사용하는 방법은 아까 요 세 개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var 그리고 let 그다음에 const 요 세 가지. 일단 간단하게 소개를 먼저 하겠습니다. 자, 얘가 변수명 똑같이 변수를 선언한다고 해요. 이 변수에는 이 값을 저장할게. 지금 요게 선언한 거예요. 이 underscore new라는 변수명에는 기본이라는 글씨를 저장할게 라고 선언을 한 겁니다. 그러면 네가 앞으로 기본이라는 이 값을 쓸 일이 있으면 그걸 직접 쓰지 말고 이 변수명을 불러와서 쓰라고 선언을 해준 거예요. 선언을 함과 동시에 이걸 뭐라고도 또 부르냐면 값을 초기화했다라고도 합니다. 초기화. 초기 값을 지정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변수는 여기에 있는 이 변수는요. 얘 빼놓고 얘는 상수라고 합니다. 값을 저장하는 건 똑같지만 이 두 개는 변수예요. 변수는 이게 한자로 하면 변할 수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한자로 하면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서 new라고 해서 기본이라고 했다가 뒤에서 다시 new는 말이야. 기초래라고 해서 이렇게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저장하시고 브라우저 한번 볼까요? 그러면 기본이라는 글씨가 저장이 되어 있다가 뒤에서 다시 변수명을 불러와서 값을 기초라고 바꿨어요. 자, 앞에 var 해서 되어 있으면 쟤는 초기화 값을 선언한 거라고 했고요. 그리고 값을 초기화한 거라고 했어요. 변수명 underscore new에는 기본이 있다 초기화했다가 아니야 이제는 걔 값은 여기에서 다시 새로운 값을 new에다가 저장한 거죠. 이거를 다른 말로는 또 할당이라고 합니다. 여기 이 변수명에다가 이 값을 저장해놨다 또는 할당해놨다라는 말도 굉장히 많이 씁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만약에 또 var로 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초기화한 거예요. 다시 초기화. 얘는 값을 변경한 거고요. 요렇게 되어 있으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새 값을 저장한 거고 값을 얘는 변경을 한 거고 만약에 이렇게 안 하고 앞에 var로 다시 했어요. 그러면 말 그대로
다시 초기화 선언을 한 겁니다. 리셋을 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리셋. 그래서 이미 만든 거에다가 이렇게 했다가 뒤에서 이렇게 쓰면 비효율적인 거예요. 맨 처음에 선언한 다음에 또 새롭게 이것 말이야. 마치 처음 하는 말처럼 변수명 언더스코어 new에는 이 값을 저장해 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생뚱맞게. 위에서 분명히 선언을 했는데 새까맣게 까먹고 다시 한번 선언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도 이 변수명 new에는 값이 얘가 저장되어 있는 건 맞아요. 근데 이럴 필요 없이 지속 처리할게요. 선언됐던 변수에 단순히 값만 바뀐다라고 한다면 앞에 var이든 let이든 초기화를 다시 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냥 값만 이렇게 불러오고 거기에다가 새 값을 이렇게 저장할 수 있어요. 자, 지금 var로 하는 변수 저장하는 방법을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아까 let도 있다라고 했거든요. let도 일단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할 거지만 일단 지금 세 개를 구분하는 것만 간단하게 소개를 할게요. 두 번째 방법은 let으로도 할 수 있대요. 변수명 let을 이용해서 number라는 거에다가 한번 저장을 해볼게요. num이라고 해봅시다. num. 자, 숫자를 저장하는 건 앞뒤로 따옴표가 없어도 된다라고 했어요. 30이라고 저장을 해볼게요. 그렇게 하고 얘도 마찬가지로 출력을 한번 해볼게요. document write num을 출력해봅시다. 들어가서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30이라는 게 화면에 출력이 되고 있습니다. 확인됐습니까? 얘도 마찬가지 let으로 하는 것도 변수를 지정하는 방법인데 얘는 뒤에서 변수가 우리가 지역 변수가 있고 전역 변수가 있거든요. 이건 뒤에 함수를 설명할 때 구분을 해드릴게요. 그럴 때 지금 let과 var과 let은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은 let으로도 변수를 생성할 수 있구나. 이 let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 var로 변수를 잡는 게 얘가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게 문제점을 유발해요. 변수명 안에 값에 저장되어 있는 값들이 엉키는 경우가 생깁니다. 요거 var로 잡을 때 그걸 막아주는 게 얘예요. 얘가 ES6 버전부터 생성됐어요. 자, 지금 제가 ES6라고 했거든요. ES6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쓰는 자바스크립트는 버전이 있어요. 자바스크립트 버전이 있습니다. 얘가 진화를 하고 있거든요. 계속해서 새로운 그러니까 내장 함수들이 생기고 있어요. 안 써도 이미 만들어져 있는 다양한 내장 함수들이 생기고 있고 기존의 불편한 사항들이나 그런 게 개선된 게 계속해서 발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자바스크립트 버전이라고 해서 한번 구글을 한번 해볼게요. 모질라 아까에도 공신력 있는 쪽 걸 볼게요. 모질라 재단 거에 자, 지금 제가 자바스크립트 버전이라고 키워드로 검색을 했고요. 자바스크립트 언어 자료에서 여기 모질라 파이어폭스 개발을 만든 모질라에서 볼게요. 자, 지금 버전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제 여기 보면 obsolete 해서 폐기된 거, 옛날 거라고 해서 ES1, 2, 3, 4, 5가 이 ES5 5가 일단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이 됐었습니다. 이게 발표가 2009년에 됐군요. 2009년에 발표됐던 이 버전으로 대부분의 현재 웹사이트가 만들어져 있어요. 이 버전으로. 이제 그 이후 버전으로 해서는 ES6 버전이라고 해서 ES 2015년도인가? 네. 2015년도. 네. 요 이후부터 요 버전 때부터 아까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레신이 그런 게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ES6 버전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제 얘로 다 교체되고 있어요. 여기에서 새로 생성된 명세들, 규정들로 웹페이지의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모두 생성을 하고 있습니다. ES6 버전. 그래서 우리도 후반에 가서는 요 ES6 버전부터 새로 생긴 함수나 규칙들을 이용해서 웹페이지에 구현을 해볼 겁니다. 버전이 뭐 저렇게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고요. 다시 해볼게요.
그래서 요게 ES6 이전 ES6부터 있었어요. 얘도 마찬가지고 얘도 ES6부터 생겼습니다. 간단한 특징만 보려고 해요. 세 번째 거 const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const라고 하고 마찬가지 숫자를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50이라고 숫자를 한번 num1에다가 저장을 했어요. const는 제가 아까 뭐라고 해놨냐면 상수라고 썼거든요. 상수는 절대 변하지 않을 값을 저장할 때 한번 지정해 놓으면 위에 let이나 VL 같은 경우에는 값을 바꿀 수 있거든요. 여기에서 아니야 너는 이제 40으로 바뀌었어 라고 하면 브라우저 화면에서 볼게요. 이제 40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똑같은 형식으로 야 넘버원은 60이래 라고 해서 써볼게요. 그러고 넘버원을 출력을 하는 걸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장하고 보면 출력이 안 돼요. 응? 왜 안 되지? 콘솔만 보고 잠깐 쉴게요. 콘솔을 보면 지금 콘솔에 개발자 도구의 콘솔에 제가 쓴 라인 31번 라인에 틀렸대요. 상수에는 다시금 어사이먼트가 할당이거든요. 할당을 값을 새롭게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아까 상수는 절대 변하지 않는다라고 했잖아요. 못 지정합니다. 산수는 이런 식으로 값을 변경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한번 만들면 얘를 계속 쓰는 겁니다. 일단은 우리가 나중에 가장 많이 쓸 거는 let입니다. let을 가장 많이 쓸 거기 때문에 일단 저도 let을 이용해서 변수들을 쭉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